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B에 부품을 배치할 때 원형으로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캐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를 자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버전은 건너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9.0.3이고 현재 나온 게 9.0.5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9 버전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9.0. 이 버전이 0.1, 0.2 이렇게 올라갈 때 가끔 한 번씩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진행을 했던 LED 버튼 테스트 PCB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로도 편집기를 열어서 심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LED를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이 LED를 현재 5파이 LED네요. 5파이 스롤로 되어 있는 LED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치만 현재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와이어는 따로 연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형으로 있을 때 몇 개 정도를 배치하는 게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8개, 조금 빽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하나씩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16개. 일단 심볼 16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드래그해서 2개를 붙여넣어서 이렇게 D4번에서부터 D19번까지 16개의 LED 심볼을 추가하였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기 때문에 모두 풋프린트는 5파이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로도를 저장을 하고요. PCB 편집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PCB 편집기로 전환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PCB 편집기를 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역이 차 있으면 컨트롤 B를 통해서 영역 비우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먼저 F8키를 통해서 PCB 업데이트, 회로도에서 PCB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여줍니다. PCB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LED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ED를 좌표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LED를 원형으로 배치를 하려면 원의 크기, 배치하려는 이 둘레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선상 위에 매칭되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상대적인 원점으로 봤을 때 반지름 만큼 올라간 거, 그리고 반지름 만큼 내려간 거, 반지름 만큼 우측으로 간 거, 반지름 만큼 왼쪽으로 간 거,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한번 그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드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긴 항목까지 체크를 해주고요. 보드 외곽 라인, 엣지 컷 라인을 X축을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6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의 선도 X의 끝점이 이쪽이 시작점, 58이 시작점인데 노설이 라운드된 부분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이 아니고. 얘를 우선은 끝단에 딱 맞춰주도록 하려면 160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아래쪽도 점을 160X 이렇게 맞춰주고, 얘가 짧은데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마이너스 50이 될 거고 아래는 시작점의 Y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단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긴 항목이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금 무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D 뷰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드가 매우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형으로 조금 넓게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Y가 지금 마이너스 50에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50으로 이쪽 위에가 있죠. 얘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150까지 올라갔으니 150, 이쪽도
라운드된 보드 외곽 라인을 클릭 후 없애주고요. 잠금을 무시하고 150 네, 이렇게 여기 좀 모자란데 시작점 끝점이 x0 이렇게 하면 보드 외곽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무브를 통해서 CA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면, 우리가 유저가 그린 도면 혹은 PCB를 제작할 때 요구하는 PCB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CAD로 그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CAD로 그렸을 때 이 유저 드로잉 부분에 설명용 그림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용 레이어, 유저 드로잉스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원 그리기를 통해서 원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 창을 켜겠습니다. 원을 클릭해보면 유저 드로잉 레이어이고 중앙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중앙의 x, y 값. 저는 100에 100 딱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선택을 합니다. 반지름은 50mm 정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내리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조금 올릴까요? 마이너스 85 이 선상을 지나가도록 LED를 배치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AD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그려서 점을 찍어 놓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하긴 한데, 저희는 우선 키캐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스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은 중앙의 지점, 우리가 배치할 부품들이 중앙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크기의 원을 그릴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의 XY 좌표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 50mm 반지름이 될 건데, 유저 드로잉 레이어에서 밑그림으로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 PCB에는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 모양 선과 원 모양 없이도 부품의 원형 배치는 가능하지만 작업 중에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린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드 맞춰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맞추기도 힘들고 많아지게 되면,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45도 또 45도를 쪼개서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배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모두 다 X, Y를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키캐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툴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알려드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풋프린트의 원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LED의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 LED의 풋프린트를 보면 이 풋프린트의 원점이 이렇게 X, Y 이 1번 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번 핀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1번 핀과 2번 핀의 사이, 이 중심, 이 원의 중심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지금 1번 핀과 2번 핀, 1번 핀은 0,0에 있고 2번 핀은 x 2.54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핀과 2번 핀의 중앙은 x 1.27에 위치를 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풋프린트 앵커 배치를 선택을 한 후에 풋프린트의 앵커를 현재 여기에서 1번과 2번의 중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0.01 정도로 맞춰주고요. 풋프린트 앵커 배치를 클릭한 후에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하단에 x 1.27, y 0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이 x의 위치는 좌표는 그대로, 그리고 y의 이 십자선이 1번과 2번 핀의 중앙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고, 1번 핀 클릭을 하면 마이너스 1.27, 2번 핀의 위치는 1.27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로 저장, 해당 기판에만 저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D4번의 풋프린트의 원점을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 부분들도 전부 다 변경을 해야 되지만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D4번만 원점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클릭 후에 포지셔닝 도구에 가면
정확하게 이동을 클릭하고 싶지만 우린 상대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상대 위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참조의 위치, 지역의 원점을 사용하거나 그리드 원점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드 원점을 사용을 해도 현재 그리드 원점이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0,0에서 얼마만큼 x, y 움직일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취소를 하고 부품의 원점을 이곳과 동일하게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클릭을 해보면 이 끝점을 알 수가 있겠죠. 100에 마이너스 135입니다. 자, 그러면 부품을 클릭한 후에 우클릭, 그 다음에 포지셔닝 도구, 여기에서 상대 위치를 눌러주고요. 그리드 원점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점을 선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x, y를 옮길 거냐, 우리는 이 100에 135라는 지점은 이쪽 0,0에서 100에 마이너스 135만큼을 이동한 거리죠. 저는 여기 이곳 이렇게 가면 이가 x0, y0을 알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참조 위치가 선택된 지점이 0,0,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우리는 현재 이동해야 되는 위치의 값을 알고 있죠. x는 10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35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D4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처음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빠르게 할 때 유용한 방법인데, 이 부분은 약간의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린 지금 D4번을 이 시작 위치에 갖다 놨고 원점을 알고 있습니다. D4번 클릭한 후에 우클릭, 그 다음에 선택 항목 생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레이 생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실크 같은 것들을 많이 쓰거나 할 때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리드 배열이 있고, 그리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기에 바둑판식으로 배열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는 수평 개수 몇 개, 수직 개수 몇 개, 그리고 수평의 간격, 수직의 간격, 그렇게 해서 LED 도트 매트릭스 같은 걸 만들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원형 배열,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현재 중앙의 위치는 100에 마이너스 85 지점이 중앙이고요. 이 항목을 전체 원형으로 두르겠다. 몇 개를 두르겠냐, 이 항목 회전이라는 것은 LED가 배치될 때 그래서 이렇게 쭉 회전이 되는데, 여기서 이 배열 생성의 문제는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고유 참조 지정자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원형이고 항목수는 1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D4번에서부터 20, 21, 22 이렇게 새로운 LED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LED의 20번 시작인 20번을 보면 우리가 D4번부터 5, 6, 7, 8 이렇게 쭉 해서 19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고유한 레퍼런스 번호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회로도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나머지 풋프린트, 지금 우리는 사실 문제될 거 없는 게 D4번부터 19번까지 쭉 연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D4번을 눌러서 어레이 생성 후에 고유 참조 지정자로 할당을 하게 되면 4번부터 19번까지 완벽하게 원을 그리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클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LED가 깎여 있는 부분들이 왼쪽이 전부 다 깎여 있죠.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생성, 항목 회전. 이렇게 되면 라인을 따라서 LED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만약에 D4번에서부터 이게 5번이 아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에러를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실크 스크린의 텍스트나 그래픽적인 것들을 배열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크 스크린으로 높이는 2mm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실크를 선택한 후에 어레이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크가 예쁘게 그려지는데, 이런 데 많이 쓰지 사실 부품에 저희가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회로도와 PCB 편집기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면 디자인 룰 체크 같은 데서도
굉장히 오류가 날 확률이 높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캐드에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써보셨을 때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혹은 플러그인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텐데 키캐드도 플러그인 제작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플러그인들이 이미 배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원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보면 하단에 플러그인과 컨텐츠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건 키캐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플러그인들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플러그인과 컨텐츠 매니저를 실행을 해보면 탭이 3개가 있습니다. 설치됨, 대기 중이 있고 레퍼지터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93개가 현재 있네요. 이건 오피셜로 지원을 하는 플러그인들이기 때문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저장소에 보면 플러그인, 그리고 제조 플러그인,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이 플러그인에서 검색을 할 때 place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lace, place라고 검색을 하면 이쪽에 place footprint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우측에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리소스에 보시면 GitHub를 통해서 보통 배포를 하는데 눌러보시면 설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소스 파일도 나오고요. 좀 내려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곳들은 이렇게 GIF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매틱 회로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CB 편집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레이스 풋프린트 선택 후에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대기 중으로 하나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류 중인 변경사항 적용을 눌러주면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되고 닫기를 누르고 설치됨에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B 편집기를 통해서 다시 보면 우리가 이 플러그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D4번 클릭 후에 외부 플러그인에 Place Footprint라고 설치한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놓을래?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레퍼런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로 놓으면 다이오드 D로 시작하는 모든 풋프린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D1번과 D2, D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쪽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D4번부터 19번까지 선택을 해주고 정렬 방법은 리니어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게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매트릭스, 바둑판 모양, 그리드로 되어 있는 바둑판 모양이 있고 서큘러, 원형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큘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포지션도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요. 반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앵글, 그럼 앵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360도를 16개로 나누니까 22.5도가 되겠습니다. 각도는 디그리 단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옵셋인데 이건 0으로 두시면 그냥 쭉 배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풋프린트 하나마다 변경을 할 거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을 저희가 설정 안 했죠. 반경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유저 드로잉에서 원을 클릭하면 반경이 50mm가 됩니다. 자, 다시 이 4번을 풋프린트를 클릭한 후에 도구 외부 플러그인 플레이스 풋프린트 레퍼런스로 정렬 4번부터 19번까지 서큘러의 반경은 50mm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D4번만 이 원점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D4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원점이 약간씩 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풋프린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를 클릭한 후에 지금은 수정한 풋프린트이기 때문에 원점이 1번과 2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5mm인데 센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만 선택을 한 후에 이 D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안 건드리는 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후에 우클릭해서 풋프린트 변경 그리고 현재 선택한 풋프린트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풋프린트들을
변경을 할 거고요. 새 풋프린트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LED 센터였죠. 네, 이쪽에 센터 눌러주고 확인. 네, 이렇게 되고 바꾸기를 누르면 약간 돌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원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방금처럼 쫙 돌아가면서 정렬이 예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로 보게 되면 원형으로 예쁘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원형의 라인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실크 스크린으로 예쁘게 꾸며줘도 되겠죠. 이걸 그냥 실크 스크린으로 바꿔도 PCB에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3D 파일 제가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틀어져 있네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만 선택을 한 후에 3D 모델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선택한 풋프린트를 업데이트 할 건데 3D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D4번 같은 경우엔 변경사항 없고 나머지들이 바뀌었습니다. 3D 뷰어에서 확인해보면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걸로 PCB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선택한 후에 F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면 앞뒤로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부품의 원형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플러그인들은 공식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일반 유저가 만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플러그인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